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채권자 변동 정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느 업체가 대부업체인지 상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상호 확인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바로 정보 통보를 요청하셨고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되는. 또 강사님 이제 신용 점수가 이분이 또 얼마나 올랐나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50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랐나요? 네, 최하위 150점에서 485점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네. 강사님,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신용 점수가 400점에서 600점대에 계신 저신용자분들을 위한 어떤 유용한 꿀팁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신용 점수가 아예 이제 바닥에 계신 분들, 최하위 신용 점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올려야 되지라고 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차부터는 좀 이렇게 최하위의 신용 점수에 계신 분들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신용 점수 400점대에서 600점대, 주로 6등급, 7등급 수준에 계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그래도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비금융 정보를 등록하고 대원 대출을 이용해서 점수를 700점대 이상, 800점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50점, 200점 최하위 점수에서 어떻게 해서 점수를 복원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사례를 준비하셨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알바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공익요원으로 이제 근무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 또 신용점수 150점이지만 점수를 말하지 못하고 900만 원 대출을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이 전부 다 이제 완제를 해준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일단 부모님께서 전 대출금을 다 상환하셨는데 대출금을 완제한 이후에도 점수가 복원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신청을 하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대출금도 대신 갚아주셨고 더 어디다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뭐 어떤 문제가 있으셨던 건가요? 당시에 이제 부채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은행 대출 한 500만 원, 저축은행에 100만 원, 대부업에 300만 원, 합계 한 900만 원 정도 대출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용점수는 150점, 최하위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였어요. 6개월 전에 고객으로 가시면서 부모님께서 연체 사실을 알고 전액 다 상환해 드렸는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점수가 복원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 점수가 빵점이 없으니까 지금 150점이 사실상 네. 제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하위 점수인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군대 가면서 아무리 공익요원이라 하더라도 부모님께 다 갚아줬으면 똑바로 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또 대출이 필요해서 네. 한 200만 원 정도 회사도 뉴스란 대출을 신청을 하셨는데 네. 점수가 낮아서 부결이 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신청하신 거죠. 그러니까 추가 대출을 또 어디다 쓰려고 받으려고 했는데 네. 거절이 되셔서 알게 되셨구나. 네.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분 보면은 햇살론 뉴스는 사실 좀 많은 분들을 폭넓게 지원한 상품이라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직업이 없는 분들한테도 가능하고요. 네. 또 직업이 있어도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능한 햇살론 뉴스 대출인데 네. 유일하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중에서 나이 제한이 있는 대출금이세요.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연소득은 3,500만 넘지 않아야 되고 사회초년생,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취준생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체 근무 1년 미만자 또 청년 창업자로서 영세 창업자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대출금이고요. 네. 1회 대출금 한도가 300만 원이고요. 연간 600, 최고 한도 1,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 취약계층한테는 2%까지 또 배려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뭐 버튼을 누르면 촤라락 정말 정보를 쏟아내시는 우리 강사님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증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대출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 대출금 다 갚았고 했으니까 신용 점수도 올랐을 거고 그러니까 햇살론 뉴스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예상치 못한 이유로 부결이 되니까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왜 발생을 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그 소비자분들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신용 정보에
대부업 대출이 100만 원이 살아있는 거예요. 전체금을 완주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한국신용정보원의 네. 정보 집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금융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대출이 발생하고 소멸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가 발행되고 해지되거나 또 연체가 발생하고 또 해제되면 그 개인 신용정보의 변동사항을 자동으로 이제 통보를 해서 집중을 시키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긴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말씀하신 그런 사례처럼 네. 전혀 차질 없이 정보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업체들은 영세한 경우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좀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또 본인이 그럼 직접 해결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매우 억울합니다만 이게 개인 정보 부분이라서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본인이 해결하셔야 되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채권자 변동 정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느 업체가 대부업체인지 상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상호 확인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바로 정보 통보 요청하셨고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개인의 신용 정보가 누락이 돼서 조회가 안 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도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강사님 이제 신용 점수가 이번에 또 얼마나 올랐나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50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랐나요? 네, 최하위 150점에서 485점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점수가 낮으니까 좀 복원되는 그러니까 오르는 폭이 좀 점수도 굉장히 굉장히 높네요. 네. 비록 좀 늦긴 했지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번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부업 대출금은 금리도 높고 그리고 또 신용 점수도 많이 하락시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누락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까 대출이 필요할 때는 대부업 대출보다는 그 전에 이제 뭔가 대출 상품 비교해 본다든지 저희 또 서민금융진흥원에 먼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금의 발생이나 상환 시에는 좀 자기의 신용 정보를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좀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 신용 점수를 조회를 해보면서 관심을 갖고 생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서 비교적 쉽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은행 대출금,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부업만 일부 상환하게 되면 점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상환 내역을 알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점수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업 대출을 받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이따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맞습니다. 통해서 최대한 좀 피해갈 수 있으면 대부업 피해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오늘은 강사님과 함께 최하위였던 신용 점수를 복원시킨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는 청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햇살론 뉴스라는 상품을 또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알찬 정보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회차에도 최하위 신용 점수 가진 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소개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례에서 다룬 것처럼 신용 점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중요한 순간에 언젠가는 미래에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신용 점수를 이제 제대로 관리도 못했고 또 이제 그 숨어 있는 대부업 대출을 강사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꼼꼼하게 이제 신용 점수를 관리할 때도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예상치 못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습관적으로 내 금융생활을 점검을 해보시고 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신용점수 1타 강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